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 훌쩍 지나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니 세심한 것까지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떠올라요. 저희 엄마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몸이 힘들 법도 한데 어느 하루도 저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못 입고 못 먹어도 제겐 항상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까진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소풍 가. 엄마도 당연히 알고 있지. 우리 딸 소풍 가기 전에 예쁜 옷 사 입어? 그리고는 반듯하게 펼쳐진 10,000원짜리 5장을 건네시는 거예요. 엄마는 제게 주는 돈은 항상 반듯한 돈으로 주셨거든요. 꾸깃 탄 돈밖에 없는 날엔 두꺼운 책 사이에 돈을 깨끗이 펼쳐서 하루를 두고 그 다음날 반듯하게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 나이쯤 되면 집안 사정은 알고 있는 나이잖아요. 하지만 철이 없던 저는 엄마가 매번 부족함 없이 해주시니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조심히 부르는 겁니다. 진주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응? 왜? 무슨 일 있어? 친구의 표정이 워낙 걱정스러워 보여 저까지 덩달아 긴장되더군요. 그게 내가 이런 말 하면 너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할랬는데. 왜? 무슨 말이길래 자존심까지 상해? 너희 엄마 우리 큰아버지 집에서 일하시더라.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아파트 청소 일하시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게 뭐 어떻다고 자존심까지 상하냐? 저는 친구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청소 일을 하시는 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아니, 아파트 청소일 말고 그거 끝나고 또 우리 큰아버지 집에서도 집안일 하시더라고. 그래? 친구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건 아니었고 엄마가 그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하고도 또 남의 집 가정부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 큰엄마 진짜 속물이거든? 우리 가족들도 전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근데 내가 어제 큰 집에 심부름을 갔었는데 그런데?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더군요. 사실 친구의 엄마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을 얘기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나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줘. 아, 그래. 내가 꺼낸 얘기니까 그냥 할게. 너희 엄마께서 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나 봐. 그래서 가불을 좀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친구의 큰엄마에게 10만 원을 값을 받으려 얘기를 꺼냈는데 큰엄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먼지를 찾아내 싫은 소리를 주구장창 해댔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엄청 깨끗했거든. 오죽하면 큰아빠도 큰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엔 큰아빠가 죄송하다고 5만 원을 주시더라고. 5만 원...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소풍 갈 때 입을 옷을 사주기 위해 그 순환을 겪었던 겁니다. 정이야, 나 오늘 조퇴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줄래? 어? 진주야,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엄마 힘들게 했을 거야. 고마워, 정이야. 그 길로 저는 가방도 두고 엄마가 일하는 아파트로 뛰었습니다. 실내화도 그대로 신은 채 말이죠. 아파트에 도착하니 화단 청소를 하는 엄마가 보이더군요. 엄마, 진주야, 네가 여기 무슨 일이니? 엄마는 학교에 있어야 제가 가방도 없이 실내화를 신은 채로 나타나자 무척 놀라셨어요. 엄마!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다. 엄마 지금 조퇴한다고 얘기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엄마가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엄마는 제게 두 번 묻지 않았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고만 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그날 밤 엄마가 잠자리에 들고 난 후 저는 제 방에서 베개를 가지고 엄마의 방으로 가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 진주가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일하는 것보단 안 힘들어. 어이고, 우리 딸이 엄마 걱정도 다 하고 무슨 일이래? 근데 진주야, 엄마는 일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진주 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았지? 그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엄마는 내가 하는 부탁은 뭐든지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뭐든 말만 해. 엄마 사랑해. 저는 엄마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며 오랜만에 실컷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엄마에게 받았던 5만 원과 함께 편지를 써놓고 학교로 향했답니다. 엄마, 나 소풍 때 입을 옷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엄마 예쁜 옷 사 입어.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 부탁은 뭐든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꼭 엄마 옷 사 입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나는 엄마가 일 끝나면 일찍 집에 왔으면 참 좋겠다. 그것도 들어줄 수 있지? 엄마 사랑해. 저녁에 봐요. 사실 친구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땐 화도 많이 났어요. 그깟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공손맞게 굴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났던 감정은 싹 사라지고 그저 철없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제가 바라던 대로 비싸고 좋은 옷은 아니지만 새 옷을 사오셨고 친구의 큰아버지 집에 가정부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나름 철이 들었답니다. 예전엔 뭐든 비싸고 좋은 걸 쓰는 게 당연했다면 그때부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죠. 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사지도 않았고요. 시간이 흘러 고3이 지나고 저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법대로 진학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더군요. 그 후 저는 망설임 없이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요새는 로스쿨이 있지만 그때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법고시를 거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몇 번의 고백 후 드디어 사법고시를 합격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연수기간에 성적이 뛰어나 검사 임용까지 되었고요. 엄마,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엄마도 공부하고 싶었댔잖아. 요새는 나이 먹고도 다들 공부 시작하니까 엄마도 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하고 나랑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자. 응?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약속한 일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검사 임용이 되고 2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던 건지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면에서 말이죠. 장례식은 무척 조촐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지인들만 간간히 찾아주는 정도였어요. 그도 그럴 게 엄마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릅니다.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어렸지만 왠지 그것만은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잣집 사모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와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그분은 저와 엄마의 영정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모님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들었지만
워낙 힘든 상황이라 이것저것 여쭤볼 정신이 없었어요. 사모님은 발인 때까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어요. 화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눈을 감고 계시는 그분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습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제 옆을 지켜주실 분을 보내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저는 집으로 갈 준비를 한 후 그분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경희 딸 진주지?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부탁하는 그분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저는 조용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내가 누군지 무척 궁금하지? 그분은 쉽지 않은 얘기를 꺼내려는 듯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는 저와 꼭 닮은 여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저조차도 제 사진이라고 여겼을 정도예요. 많이 놀랐지? 진주 네 언니들이야. 쌍둥이란다. 그리고 난 네 고모야.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언니들과 고모라니요. 고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단다. 경이랑 나랑은 시누이 관계이기 전에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 고모의 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엄마는 가난한 집의 고명딸이었다고 해요. 제 외조 부모님들은 가진 건 없었지만 아주 따뜻한 분들이셨다고 합니다. 나는 어릴 적에 경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단다. 그 시절엔 아들이랑 딸을 차별하는 집이 많았는데 두 분은 경희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 당시 비 오는 날이라고 자식들을 데리러 오시는 분은 너희 외조 부모님들 뿐이셨지. 우산도 없이 집으로 짠 거적을 두르고 오셔서는 혹여나 자신의 딸이 비를 맞지 않을까 품에 꼭 안고 가셨어.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딸이었는데 두 분이 1년을 사이에 두고 전부 돌아가셨지 뭐니. 그게 우리가 국민학교 5학년 무렵이다. 그 후 엄마는 그렇게 원하던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제 할머니 되시는 분이 집안일을 시키고 상을 주셔서 밥은 굶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학교를 갔다 오면 경희의 두 눈에 서글픔과 부러움이 가득했단다. 마치 경희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 내가 경희를 바라보던 그 눈빛처럼 말이야. 그래서인지 경희가 너무 안쓰러웠어. 고모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의 과외 선생님을 자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중학교 과정에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 한 번의 막힘도 없이 술술 알려주셨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고모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한 채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도 경희가 밝은 아이여서 남의 집 일이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 없이 잘 견뎌주었던 것 같다.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참 요란한 사람이었거든. 할머니는 고모가 엄마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기증년들이 배워서 뭐 하려고? 가만히 이해 잘하는 애 헛바람 불어넣지 말고 잠이나 자. 그리고 차옥이 너도 중학교 끝나면 집안에 들어앉혀 살림이나 가르칠 요량이니 공부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고모는 옛날 생각에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어땠는지 상상이 가니? 엄마한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는 게 내 소원이었다면 네가 이해할 수 있으려나? 사실 고모가 말하는 그런 감정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의 딸이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고모보다 3살 위였다고 해요.
중학교부터 근처 큰 도시로 유학을 가서 엄마와는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는 방학이나 되어야 집에로 올까. 학기 중엔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어. 또 방학에 온다고 해도 글 공부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고 항상 바빴지. 그런데 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는 도통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야. 고등학생이었던 아버지는 첫눈에 엄마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엄마가 튼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하고 있으면 언제 준비했는지 펄펄 끓는 물을 옆에 두고는 휙 지나가곤 했대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아버지에게 기우는 것 같았대요. 너희 엄마가 수줍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희 아빠가 뜨신 물도 갖다 주고 이거저거 챙겨줘도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못하더라. 그런데도 또 마음은 도맸는지 맛있는 음식을 하면 몇십 리를 걸어서 저녁 늦기라도 오빠한테 갖다 주곤 했어. 아마 너희 할머니가 둘이 서로 좋아 지낸다는 걸 눈치라도 챘었다면 어림없었을 건데 워낙 아들 하셨던 분이라 지 자식 챙겨준다니 그저 좋아라 했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대학을 가고 엄마는 공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야 그 조그만 손으로 뭘 하겠나 싶어 받아주는 것도 없었지만 17 먹으니 네 엄만 벌써 처녀티가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도 쉽게 얻었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엄마는 급여를 받으면 고모를 불러내어 맛있는 걸 사주곤 했대요. 그뿐이니? 내가 어릴 적부터 못 내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할머니 등살에 옷 한 벌을 제대로 못해 입으니 네 엄마가 데리고 나가 옷도 맞춰주고 구두도 사주고 그랬었지. 정말 천금보다 귀한 친구였어. 그러다가 일이 생긴 거지. 어느 날인가 네 엄마가 낮에 일은 안 가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와 기웃거리고 있더구나. 얼굴이 퀭한 게 무슨 일이 났다 싶었어. 고모는 냉큼 달려나가 엄마를 불렀다고 해요. 경이야, 오늘은 일 안 나갔어? 자오가, 나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니 고모를 동네 어귀로 데리고 나갔대요. 자오가, 어쩜 좋아? 답답해. 어떡하냐고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내기를 해봐.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나 그게 안 해. 벌써 2달이 넘었어. 그거? 그게 뭔데? 너 설마 달고리 말하는 거야? 그제야 엄마가 왕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야, 이 미친 것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오빠랑. 오빠? 무슨 오빠? 너 지금 우리 오빠 말하는 거야. 고모는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대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 고모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웃음이 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려도 한참이나 어린데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앙큼했는지 몰라. 사실 처음엔 놀랐지만 나중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네 엄마는 앙앙 울어대는데 나는 옆에서 아직 둘러오지도 않은 네 엄마 배를 붙들고 고모라고 해봐 그러면서 혼자 실없이 좋아했단다. 나중에는 고모가 하도 좋아하니 엄마도 안심이 되는 듯 울음을 그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둘이 태명도 짓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찡찡이가 여자였으면 좋겠어. 왜? 아주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우리 오빠 말고는 아무도 없을걸? 그래도 아들 손주는 예뻐하지 않으실까? 모르지.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싫어할지도. 아무튼 나는 여자이면 맨날 데리고 나가서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실컷 해줄 거야. 난 원 없이 공부시킬 거야. 물론 하고 싶다고 하면 말이야. 하지만 엄마와 고모가 꿈꾸듯 미래가 마냥 핑크빛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반대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어머니, 저 경이 없으면 못 살아요. 경이 뱃속에 지금 제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널 이러라고 애지중지 키운 것 같아? 너 아직 하트도 안 맞췄어. 전에는 좋은 여자 있으면 언제라도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좋은 여자 데리고 오라고 했지. 어디서 만날 여자가 없어서 식모랑 눈이 맞아. 할머니는 그 추운 겨울에 임신한 엄마가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집 안으로 들이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벌벌 떨며 키운 아들에게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치셨다고 해요. 이에 고모는 엄마에게 미안해 좌불안석으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다 큰일 나지 싶어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얘기했다는군요. 경야, 여기 아랫목에 앉아있어. 너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이 고비만 넘기면 그래도 어쩌겠어? 자기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데 받아주겠지. 조금만 참아. 알았지? 커다란 두 눈에 겁을 잔뜩 집어먹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다행히 고모의 말처럼 할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꼴보기 싫으시다면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어머니랑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저 경이 포기 못해요. 결국 아버지의 초강수에 할머니는 울며 거저먹기로 두 분의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의 순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 너 내가 요강은 빡빡 문질러다 그랬지. 시험이 말이 우스워도 그렇지. 아무렇게나 물로 휘적휘적 씻은 걸 그대로 방에 갖다 놔. 어머님, 저 그거 비누로 빡빡 닦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 됐고야. 할머니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엄마를 향해 요강을 냅다 집어던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네 아빠라도 한 집에 살았으면 어떻게든 말렸을 텐데 내 말은 어차피 듣지도 않는 양반이었으니 도와줄 재간도 없었단다. 또다시 고내 안 보내 소리가 나올까봐 무서웠겠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요강으로 트집을 잡은 할머니가 엄마를 달달 볶아댔고 억울했던 엄마는 깨끗이 닦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해요. 뭐냐? 네가 그렇게 깨끗이 닦았댔다니? 이제부터 네 밥은 요강이라 퍼먹으면 되겠구나. 엄마와 고모는 할머니가 말만 저렇게 하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밥 시간이 되자 부엌까지 나온 할머니가 손수 요강에 엄마의 밥을 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먹으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네 엄마는 어쩔 줄 몰라서 그걸 정말 퍼먹으려고 하고 나는 내 엄마지만 말릴 도리가 없어서 발발 떨고만 있었단다. 때마침 네 아빠가 오셔서 다행히 요강밥을 먹는 일은 없었지. 그날 아버지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어 집에 들렀다고 해요. 저 없을 때면 겸이한테 매번 이러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한 해 같은 아들이 또다시 서슬퍼런 말을 내뱉자 그 독한 할머니도 눈물을 쏟으셨다고 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속이 타서 그런다, 속이 타서. 오죽하면 애뱀 며느리를 데리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겠니? 네 엄마 속은 요만큼도 튀어나올 생각이 들지 않든? 아버지가 아무리 엄마를 아꼈다고 해도 할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또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앞에서만 엄마를 구박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후 엄마의 출산이 되어 또다시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내 입이 방정이었는지 딸 둘을 한 번에 낳지 않겠니?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딸아이였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나도 네 엄마한테 죄가 많단다. 엄마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낳았다고 해요. 고모가 말을 꺼내기 전 보여줬던 사진 속 제 언니들이죠. 안 그래도 아들 귀한 줄만 아는 양반이 딸을, 그것도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가만 계실 리가 있겠니? 해산하고 몸도 안 풀린 네 엄마를 닥달해 우물가에 빨래를 보내지 않았겠소.
부엌에서 밥을 하던 고모는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충충 부흥무을 하고 엄마가 집을 나서는 걸 보았다더군요. 내가 아무리 내 엄마가 무서워도 같은 여자로서 이건 정말 모질어도 너무 모질다 싶더구나. 결국엔 처음으로 네 할머니한테 대들었단다. 엄마, 새언니 어제 애 낳았어요. 저 몸으로 무슨 빨래를 한단 말이에요. 왜 빨래를 못하니? 우리 때는 한겨울에도 자식 낳아놓고 살얼음 낀 냇가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어른들 수발 다 들었어. 하물며 요새 날이 얼마나 좋아? 빨래도 해 좋을 때 널어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지는 법이야. 그리고는 쌩안이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참 너무하지. 당신은 가을밤에도 춥다고 불 꺼트리지 말라고 온갖 잔소리를 내대면서 애 낳고 하루 지난 며느리한테는 뭐가 춥냐고 빨래를 못하냐 소리치고 말이야. 그 시절이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네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며느리 잡아댄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 그래도 다행인 건 너희 언니들은 어릴 적부터 여우같이 예쁜 짓을 하니 할머니가 싫다면서도 제법 예뻐했었단다. 물론 네 엄마는 여전히 딸 낳은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언니들이 7살이 되고 엄마는 또다시 저를 임신하셨다고 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우습지. 너희 아빠는 네 엄마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더니 떨어져 사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나중에는 시대일해지는 게 내 눈에도 보일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네 언니들 낳고 한참의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인가 덜컥 네가 생긴 거야. 저를 임신하고도 할머니의 구박은 여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만 낳으면 내가 너를 쫓아다니며 뒤도 닦아줄랜다.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하셨대요. 엄마는 저를 임신하시고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하혈도 잦고 유산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너희 엄마가 아침할 시간이 됐는데도 부엌에 안 나오는 거야. 너희 언니들 낳고도 이악 물고 버티던 양반인데 뭔 일이 났구나 싶어 방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불이 새빨갛도록 하혈을 한 엄마가 끙끙 앓고 있더래요. 고모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가 이에서는 사람 하나 잡겠다 싶어 용기를 내 엄마를 들쳐업고 마당으로 나와 술에 실었답니다. 아침부터 무슨 요란이냐. 마당에서 나는 오당탕 소리에 할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소리치셨대요. 엄마, 이러다 새언니 죽어요. 얼른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곤 수레를 끌고 나가려니 할머니가 턱하니 막에 서서는 이렇게 말하셨다는군요. 이래서 죽을 목숨이면 의원에 간다고 살을 목숨이 된다니. 잔말 말고 너는 얼른 부엌 가서 아침이나 해라. 고모는 할머니에게 바락바락 악을 쓰며 결국 대문 밖까지 수레를 끌었대요. 하지만 할머니도 지지 않고 고모를 말리셨다고 합니다. 너희 애미가 따뜻한 밥 무언 없이 먹여주니 네가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그때 잡에서 깬 언니들이 아래 가득 피를 흘린 엄마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대요. 엄마, 할머니, 우리 엄마 죽는 거야? 엄마 죽지 말아요. 어린 것들이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나도 눈물이 다 나더라. 결국엔 너희 언니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 엄마도 비켜서고는 내가 수레를 끌고 나가는 걸 더는 막지 않으셨어. 그날 병원에 간 엄마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후 저를 낳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네가 너무 조그만해서 이게 사람은 맞나 싶을 정도였어. 칠삭둥이로 태어났으니 오죽했겠니. 서울의 큰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다던데 너희 엄마가 너를 낳은 병원에선 너를 죽은 목숨이라 여기더구나. 거기다 또 딸이 태어난 걸 알고는 너희 할머니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지. 엄마는 자신의 몸이 상하는 건 염두에도 두지 않고 혹여나 제가 죽는 건 아닌지 밤잠도 안 자고 저를 지키셨대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버지께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은 마련해 갚을 테니까 우리 애기 한 번만 큰 병원으로 가게 해줘요.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이에 엄마와 고모는 당장 그들로 저를 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셨다고 해요. 다행히 저는 때를 맞춰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엄마의 불행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나 봐. 나도 근처에 방을 얻어두고 네 엄마 산후조리하며 네가 얼른 건강해지길 기다렸어. 병원에서는 적어도 한 달은 입원해서 제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 할머니가 찾아오시며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말리는 것도 무시하고 제게 연결된 의료기기를 뜯으러 난리를 치셨다고 해요. 어디 돈 쓸 데가 없어서 기집년 목숨 구하는데 돈을 쓰고 난리야. 어머니, 저 죽어서도 그 돈 안 떼먹을게요. 그러니까 저랑 제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가 이를 갈며 대드는 모습에 할머니의 낯빛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옇게 질렸다고 해요. 같이 온 아버지도 이미 엄마에게 마음이 멀어질 대로 멀어졌는지 모진 소리만 해냈다고 합니다. 당신 아주 미쳤구나.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나 미쳤어요. 아주 단단히 돌았으니까 당신 엄마 데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더러워서 당신의 돈은 갚을 테니까 걱정은 내려놓고. 고모는 저희 엄마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당장 자신의 엄마가 쓰러질 듯꾸니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희 엄마 말이 1000번 만번 옳다는 거야. 나도 알지.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무슨 생각인지 너희 엄마 편을 들지 못하겠더구나. 아마 그래서일 거야. 네 엄마가 너를 데리고 떠나서 나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고모는 한숨을 쉬며 한참의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우시며 한참만 해야 다시 입을 여셨어요. 나는 저 세상에서도 네 할머니와 엄마가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는 네 할머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겨우 찾은 네 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한평생 고생만 하고 간 네 엄마가 이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주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고모는 세상에 없는 엄마를 대신해 제가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하고 말고 하겠어요. 그래도 아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고모가 찾아오신 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 말에 고모는 또다시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지역신문에서 네 소식을 봤단다. 최연소로 검사 임용이 되었다고 나온 거 말이야. 네 언니들이랑 쏙 빼닮아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 언니들은 고모가 저를 만나러 오신 걸 아세요? 네 언니들,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 어린 것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도 한 번을 울질 않았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뭐예요? 엄마가 돌아와 다시 할머니랑 살게 되면 또다시 그 고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싶어도 절대로 엄마를 찾지 않을 거래. 그 아픔을 지고 한평생을 살아온 아이들이야. 그리고 네 소식을 전해준 것도 사실 네 언니들이었어.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다음에는 언니들도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렇게 고모와 그날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엄마의 모진 삶이 가슴 아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고모와 언니들을 함께 만났답니다. 네가 진주구나. 어쩜 내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야. 언니들은 저와 같이 산 적은 없지만 한평생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면서 제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엄마가 남동생 낳으라고 금남이 필남이잖니. 그래서 우리끼리는 무조건 동생이 태어나면 진주라고 지어주자고 약속했었어.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지집 애들이 아들 낳을 거 초를 친다고 어찌나 혼내시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할머니가 악다구니 쓰시던 모습이 떠올라. 그러면서 언니들은 할머니를 흉내내며 웃음 지었습니다. 진주야, 언니들이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너랑 엄마랑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미안해. 아니에요. 통독하게 산 건 아니지만 저는 언니들 몫까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저도 많이 미안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두워지자 쌍둥이 중 작은 언니가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이제 진주도 찾았으니까 고모도 마음 놓고 시집 좀 가지 그래? 시집? 예, 나는 시집을 가는 거든 시집살이를 하는 거든 아주 시자만 들어가면 자다가도 경기를 해. 너희 엄마가 그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살았는데 내가 도른 게 아니라면 결혼을 왜 하니? 난 지금도 너무 좋아. 이렇게 예쁜 조카가 셋이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날 우리는 밤이 늦도록 수다를 떨었어요. 고모는 나중엔 저희 셋만 이야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고모가 가고 난 후 언니들은 못다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고모가 시집살이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둘을 친자식처럼 키우느라 여태 혼자신 거야. 아버지는 그 후에 기라를 떠는 듯 재혼을 하시더라.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엄마와 사시는 동안에 이미 바람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트집을 잡아 엄마를 쫓아내려 했던 거고. 큰언니의 말을 작은언니가 이어서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 할머니는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더니 아빠가 데려온 그 여자한테는 꼼짝도 못 하시는 거야.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자식도 못 낳았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 여자가 할머니가 병들고 나니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를 고모가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셨어. 그렇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금방 따라가셨어. 천벌받을 얘긴 건 알지만 둘 다 말년에 자신의 죗값은 톡톡히 치르고 간 것 같아. 너한테 할머니랑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 어렸지만 우리가 전부 그 모습을 봐왔으니까. 단지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요즘도 고모와 언니들 그리고 저는 다들 근처에 살며 자주 모여 수다를 떨곤 합니다. 셋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고모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 더욱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어느새 긴 글이 되어버렸네요. 이 글을 쓰는 시간은 저를 위해 한평생을 사시며 두 딸을 가슴에 묻었던 엄마와 자신의 속으로 낳은 것도 아닌 조카들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고모, 두 분의 위대한 어머니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엄마, 행복한 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리는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썰맘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